네, 안녕하세요. 정수영입니다. 오늘은 그 퇴직 이후에 그 생활에서 그 우리 삶에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그 우리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 삶의 조건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잖아요. 그 삶의 조건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?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경제력. 이 부분들이 삶의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걸 한마디로 보통 얘기할 때 돈이라고 표현되는 돈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, 이 자본의 힘, 이 자본의 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래서 돈이 있어서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해지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영향들을 다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경제력입니다. 그런 걸 다 뭉쳐서 얘기하는 게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는 경제력.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삶의 조건으로 꼽을 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그 시간이 많이 넘치거나 이럴 때 생활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문화적 소양을 나타내고 있는 취미라는 것들이 사실은 삶의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이 돼요. 삶의 요건 중에 요소 중에. 그래서 그 문화적 소양을 나타내고 있는 취미가 가지고 있느냐. 그래서 뭐 예술적인 취미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취미든지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삶에서 문화적인 소양을 갖다가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그 문화적 소양을 나타내는 취미가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인데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신체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뭔가요? 건강이죠. 건강이 우리 삶의 조건 중에 또 한 가지의 축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들이 건강의 조건들이 만약에 사라졌을 경우에는 그 삶의 조건 중에 건강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거의 치명적인 불행으로 사람들 갖다가 내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아무리 문화적인 취향을 가질 수 있게 스포츠에 대한 것들이 열의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건강이 만약에 잃게 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신체적 능력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삶의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. 이제 이 사회적 관계인데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뭐냐면 명예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작동을 해요. 그래서 이 명예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삶의 조건 중에 이 명예가 사라지게 되면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. 그래서 그 명예라는 거,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명예가 그 삶의 조건 중에 네 번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인간적인 관계인데 인간적인 관계 인맥 이 인맥까지 해서 5가지입니다. 총 5가지가 삶의 조건입니다. 뭐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경제력 두 번째 취미, 세 번째 건강, 네 번째 명예, 5번째 인맥 이런 5가지의 조건들이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이거는 퇴직 후에도 정확하게 적동됩니다. 그래서 퇴직 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이 4가지 삶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충족을 어떻게 돼야 되나요? 뭐 하나가 참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에서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. 이 부분들이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조화롭게 충족이 된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걸 설명이 가능하냐면요. 여러분들 아마
들어보실 거예요. 이 조화 방식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중에 첫째 부분은 뭐냐면 식물학자인 라비라는 분이 얘기했던 최소율의 법칙입니다. 식물학자인 라비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식물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영양소 중에 뭐 10가지, 20가지, 30가지가 이 영양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뭐가 되냐면 그 영양소 중에 제일 부족한 부분, 그러니까 최소율이 작동되는 이 부분들이 그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최소율이 작동되는 영양소가 부족한 만큼 가장 한 품목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합니다. 이게 똑같이 아까 말한 삶의 조건 5가지가 이 5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. 행복까지 나아가는 길에 척도가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장 최소율이 적용되는 조건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만약에 건강이 다른 것들 취미니 뭐 명예니 아니면 인맥이니 경제력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가 있는데 건강이 만약에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 바닥이 이분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퇴직자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것처럼 이 5가지 조건이 평균 이상을 가져가 줘야만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부분들, 특히 건강, 돈, 취미, 명예, 인맥 이런 것들이 가장 최소율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그게 내 행복의 크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척도로 작동을 합니다. 바로미터로.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균값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. 이게 라비에가 얘기하는 최소율의 법칙을 우리 삶의 조건이 따른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많다고 다 좋은 거냐? 또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치에 대한 것들을 작동하는 법칙이 있어요. 이건 이제 뭐 경제학자인 허만 고센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족도가 효용성 만족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. 오히려 더 위에 최대치 갔을 때는 이게 만족도가 떨어뜨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가서 이렇게. 그래서 행복이라는 조건에 어느 부분들이 극대치로 많아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 이상에서는 행복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최대치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. 이런 한계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자들에 대한 조건들 할 때 100억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돈이 행복의 최대치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효용 체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딱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100억.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신 분이나 200억을 가지신 분이나 1000억을 가지신 분이나 1조를 가지신 분이나 그 돈이 가져주는 행복의 조건은 딱 거기서 딱 멈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위에 최대치에 대한 것들을 제약을 걸고 라비 2의 최소율의 법칙은 한계치에 제한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그 바닥에 대한 최소율의 법칙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상위 최대치에 대한 한계 이 사이에서 5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놓여 있어야만 우리 삶을 행복하게 연결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5가지 조건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제력, 돈도 최소율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 사이에 따른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문화력, 취미도 행복 후 최소율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. 이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. 세 번째 부분, 신체력, 건강도 행복 후의 최소율과 한계 효용 법칙을 따른다. 이 부분들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, 사회적 지위인 명예도 최소의 행복의 최소율과 한계 효용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, 인맥마저도
행복의 최소율과 한계 효용의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.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퇴직자들은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밑에 바닥의 최소율과 최대치인 한계와 이 사이에서 5가지 조건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느냐?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불행히로 가게 되는 것들은 이 최소율의 법칙에 대해서 미달했을 경우에 불행으로 이끄는데, 행복으로 이끄는 것들은 이 조건들을 벗어나서 이것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계치와 최소치 그 사이에서 놓여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행복을 찾아가는 건 우리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. 그래서 마음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퇴직자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숙명이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 5가지는 최소율을 갖다가 평균치 이상을 올려주는 것과 최대치를 갖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준다. 이것이 숙명이다.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